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님의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임영님의 이 전국 투어 콘서트 티저 영상 공개되고 나서 일정 부문 2집 앨범 발매, 신곡까지, 그리고 소씨가 예측해드렸던 야외 콘서트, 또 나아가서는 락 페스티벌 형태의 콘서트, 제가 다양한 예측을 정말 여러 방면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임영웅님이 해외 무대, 세계 무대, 드디어 올해만큼은,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진출이 될 수밖에 없다, 강력하게 강조드렸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풀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4년 연속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 남자 솔로 가수 부문, 제가 영상으로 전달해 드렸죠. 자, 우선 이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 대상 시상식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열릴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상태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올해의 브랜드 대상 한두 번 받았던 게 아니죠. 이번에도 임영웅님이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받게 되면은 2022년도까지가 3년 연속 수상이었고 이관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2023년까지 4연속 수상이 될 것 같다. 다관왕이 될지 어떨지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사실 기존에는 트로트 가수 남자 부문까지 또 광고 모델 부문을 받는다라든지 항상 이관왕 이상의 수상을 임영웅님이 차지해 왔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2023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임영웅님이 지금 남자 솔로 가수상 하나만 확정을 지었던 것이 못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건 종전의 임영웅님의 수상 소식에 이어서 올해까지 4연속 수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 대상 시상식 많은 분들이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 보통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 작년을 보면 또 알 수 있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작년뿐만이 아니라 그 전년도 2021년도에는 9월 달에 시상식이 있었고요. 올해의 브랜드 대상 한번 알아볼까요? 자, 2023 올해의 브랜드 대상. 자, 시상식은 과연 언제이냐? 지금 보니까는 이 사이트를 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자면, 자, 벌써 2023 올해의 브랜드 대상 투표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라면서 투표의 결과가 쭉 나오고,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쫙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상식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2022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 이 시상식 때를 보니 이때도 9월 달에 열렸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9월 초에 진행되는 시상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2023년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 역시 이 9월 달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상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나 안 나오나 제가 살펴봤더니 이러한 말이 있네요. 그룹 아이브 같은 경우도 수상 겹경사를 맞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내용을 살펴보니 사실 이 시상식 날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이 9월 달에 꾸준히 열렸었던 올해의 브랜드 대상인 만큼 아마 이번 9월 달 안에 다시 한번 2023 브랜드 대상 시상식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과연 3년 연속을 뛰어넘은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보여주게 될 거냐, 무대에 등장을 할 거냐, 이게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고요. 자, 하나 더 있죠? 바로 더 팩트 뮤직 어워즈 TMA 최애상도 임영웅님이 수상을 확정 지으면서 올해 4년 연속 수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최애상 수상을 받은 임영웅님의 더 팩트 뮤직 어워즈는 10월 10일 날, 당장 한 달 정도 남았죠?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자, 제가 이런 시상식의 일정 부분들 때문에 임영웅님의 아마 이 전국 투어 콘서트 일정이 아마 9월 말일에 예정되어 있는 추석 지나고 나서 10월 달에서 11월 달 사이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달만 해도 조금 날이 춥기 때문에 아무래도 10월 달에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끝나고 진행될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진행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시상식의 날짜보다도 오늘만큼은 이런 일정들이 아티스트 임영님에게 예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더 팩트 뮤직 어워즈부터 시작해서 지금 남아있는 겹경사가 굉장히 많아요. 올해의 브랜드 대상까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멋진 수상 쾌거의 모습들까지 우리가 함께 드디어 2023년 상반기 동안은 임영웅님의 얼굴조차 보기가 힘들었지만 어떻습니까?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는 임영웅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전국 투어 콘서트는 단발적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전국 투어 콘서트인 만큼 신곡 앨범 발매까지 함께 이루어지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이어서 엄청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것인데 우리 작년 콘서트 때만 해도 정규 앨범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콘서트가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임영웅님의 앵콜 콘서트와 앵콜 콘서트 이전에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LA 콘서트 단독 예능 방송 이 모든 것들이 콘서트와 정규 앨범의 흐름과 함께 이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또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6월 달에 싱글 앨범 모래알갱이 발매까지 정신없이 흘러왔단 말이죠. 그러니 올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임영웅님의 활동 기간도 최소 1년여 가까이 되지 않겠냐. 이것이 저의 예측입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 때까지도 임영웅님의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오래 쉬었던 만큼 2부 전진을 위한 1부 후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임영웅님이 더욱더 풍성한 이벤트와 프로젝트를 단단히 준비하고 이번에 전국 투어 콘서트로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자, 당장 이 소시의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오늘 오후 저녁 시간대에 어떤 새로운 소식이 터질진 모르지만 지금 현재 시각대 오전 이른 시간대까지만 해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와 신곡 앨범 발매, 장소,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뭐 또 단독 예능이 나올지 아니면 임영웅님의 영화가 또 개봉이 될지 그 모든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해외 콘서트가 활발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마 이전 전국 투어 콘서트보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준비한 이 활동의 폭과 팬들을 위한 선물은요 더욱더 풍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실망시키기는커녕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겹경사로 마련되어져 있는 임영웅님의 이 브랜드 대상 수상, 더 팩트 뮤직 어워즈 수상 시상식만 해도 우리의 가슴이 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금 보면 임영웅님의 콘서트 투어를 알리는 이 티저 영상 6일 만에 73만 회라는 정말 기염을 토하는 엄청난 조회수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단기간 내에 엄청나게 폭등하는 영상의 조회수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결정적인 이 티저 콘서트 안에 지금 임영웅님의 이 우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우주가 너무나 좋은 임영웅님의 이런 매니아적인 마인드 말고도 당초 말씀드린 대로 임영웅님의 심볼이라 할 수 있는 이 무대를 형상화한 UFO가 전국 방방 곳곳에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단순히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국내에 한정된 전국 투어 콘서트가 아닐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시당초 LA 콘서트 역시 소씨가 당시에 예측을 해드릴 때 제가 뭐 LA라고 확신하진 못했지만 분명히 임영웅님이 이제는 해외 콘서트 무대를 할 때가 됐는데 언제쯤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얼마 뒤에 LA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당장 일본 무대, 동남아 무대, 다시 한번 미국 무대까지 쭉쭉쭉 진출을 할 수 있는 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미 진출을 해 있는 상태라고도 보여집니다.
이 뮤직비디오와 같이 만들어진 콘서트 투어 티저 영상을 보면 산 정상 위에서도 보이고요. 바다 위에서도 보이고요. 모든 국민들의 눈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무대의 심볼이 형상화되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직 남아있는 또 하나의 무대가 될 장소는 어디냐? 저는 감히 유럽이라고 확신지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방탄소년단의 인기조차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실상으로는 그 이전에 유럽에서부터 이 K-팝의 문화가 유행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럽에서의 탄탄한 팬덤 문화가 큰 도시인 미국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이제는 미국 전역에 K-팝의 영향력이 꽤 드리워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은 이 해외 가수들에겐 정말 중요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지금 LA 무대도 밟았고요. 뭐 과거에는 동남아에서 임영웅님이 작게나마 무대를 갖췄던 적이 있고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나 또는 마마 어워즈 등을 통해서 일본에서도 임영웅님이 노래를 불렀습니다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유럽에서의 무대에 임영웅님이 등장을 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왜 소씨가 유럽에서의 무대를 확신하고 있었냐? 항상 제가 검색해보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CJ ENM, 이 CJ ENM에 관련된 기사를 제가 쭉 살펴보다 보니 약간 좀 암울한 기사가 있어요. CJ 계열사 보유 주식을 이딴 처분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보유 주식을 이딴 처분하고 있대요. 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싶어서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상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또 이 기업에 다니는 기업인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CJ 계열사이긴 하지만 사실 이 CJ가 얼마나 큰 대기업입니까? 삼성 계열사의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CJ ENM의 행보가 굉장히 많은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콘서트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물고기 뮤직 그리고 CJ ENM이 함께 합니다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CJ ENM 괜찮은 거냐 문의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세요. CJ ENM도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덕분에 숨통을 트이게 됐다. 제가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 전국 투어 콘서트 파워가 막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CJ ENM 계열사의 TVN에까지 임영웅님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도 하다. 뭐 이런 새로운 제가 예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CJ ENM에 자 보세요. 쭉 기사를 내리다 보니까 관련 기사에 이런 게 뜹니다. CJ ENM 파리에서 K-컬처 축제를 개최한다. 바로 이겁니다. 10월달 엠카 인 프랑스 10월달에 개최한다. K-콘이 있는 K-팝 축제의 장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자, CJ ENM이 항상 꾸준히 해왔었던 이 엠넷 방송사 프로그램의 대표 방송인 M카운트다운인데 이걸 프랑스에서 지금 10월 달에 개최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K-팝의 시장이 유럽에서 영향력이 적었다면 이런 거 굳이 CJ ENM에서 돈 들여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보니까 파리에 있는 대형 아레나 공연장에서 엠카 인 프랑스를 개최한다라는 겁니다.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면 19년 전통의 K-팝 프로그램 엠넷, M카운트다운이 오는 10월 유럽 문화의 중심격인 프랑스 파리에서 펼쳐진다. 놀랍지 않습니까? 2004년 첫 방송된 M카운트다운이 19년 동안 K-팝의 대표 음악방송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번 M카운트 인 프랑스는요. K-콘, 마마 등의 글로벌 K-팝 축제를 이끌어온 CJ ENM이 주도하는 새로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K-콘이나 마마 어워즈나 다 CJ ENM이죠. 유럽 최대 규모 공연장을 배경으로 한 K-팝 아티스트들의 다채로운 무대로 가득 채워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CJ ENM 심준범 음악 콘텐츠 사업본부장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수많은 K-팝 스타들이 출연해온 대표적인 음악방송 M카운트다운을 유럽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K-콘과 마마 어워즈가
앞장서고 있다. 자, 근데 제가 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럽 무대를 확신을 했냐면, 임영웅님 예전 무지개의 무대를 M 카운트다운에 나가서 멋지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기적으로 잘 보세요. 임영웅님이 지금 딱 티저 영상을 공개하고 10월 달쯤에 또는 11월 달쯤 요 사이에 전국 투어 콘서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라도 임영웅님이 TVN 예능방송에 출연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CJ ENM이 함께하고 있는 마당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CJ ENM 산하의 Mnet 방송사의 M 카운트다운 등장 안 할 리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려면 2집 앨범이 될지 신곡 무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함께 발매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콘서트 중이 될지 기간이 겹칠지 아니면 이 M 카운트다운 무대 자체가 지금 쭉 보면 10월 달에 열린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10월 15일 날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에서 개최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영웅님의 콘서트와 상당히 맞닥뜨리게 되죠.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을 세계인들에게도 세계 K-POP 팬덤에게도 홍보할 수 있고 CJ ENM과 함께하는 마당에 CJ ENM 측에서 안 그래도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임영웅님을 무대에 세우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정리해보면 10월 15일 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바로 이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아레나 이 엄청난 아레나 공연장에서 임영웅님의 신곡 무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특설 무대에 임영웅님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떻게 조금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상징하는 추상권, 퍼블리싱권 여기에 대한 침해가 많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사태만큼은 좀 꼬집고 넘어가며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임영웅님의 위상을 먼저 말씀드린 뒤에 이번 사태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선 아티스트 임영웅님 압도적 기록 위클리 남자 부문 그냥 1위가 아니라요 붙박이 1위다 라는 기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위클리 남자 투표에서 그냥 1위가 아니라 붙박이다 한마디로 계속 고정 1등처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8월 5주차 위클리 투표 남성 가수 부문에서도 83만 8,870포인트를 획득하면서 그야말로 가히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냈다. 이런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현재 이 전국 투어 콘서트 티저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가슴 설레어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파워는요, 지금 세대를 뛰어넘어 시대적 스타로서 급성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런 영상들의 조회수가 정말 폭등도 이런 폭등이 없습니다. 사랑은 내일 도망가 영상 역시 9,200만 조회수, 4개 영상 총 조회수죠. 이제 곧 정말 1억 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4개 영상 조회수가 언젠가 1억 뷰가 되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 1억 뷰가 코앞에 앞두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말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유튜브 4개 영상 조회수이긴 하지만 4개 영상 조회수만으로도 1억 뷰가 나온다라는 사실 자체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뤄내버린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실질적인 파워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역시 음원 영상과 뮤직비디오 도합 조회수가 5,500만 뷰입니다. 이번엔 2개 영상의 도합 조회수가 4개 영상의 사랑은 늘 도망가 도합 조회수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폭풍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임영웅님이 전국 투어 콘서트를 앞두고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2집 앨범, 신규 앨범,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느샌가 발매된 지 지금 1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노래가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알게 된 대중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 같은 경우는 드라마하고도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고 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우리 가수가 새로 세워나가고 있구나 라고 봐도 결코 과언이 아닌 상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엄청난 파워가 우리 눈에 들여다 보여지고 있으니 지금 이 전국 투어 콘서트 기대치가 엄청 높으실 겁니다. 소씨가 뭐 주말에 전달 드렸었던 뭐 사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파워처럼 뭐 야외 콘서트가 됐건 정말 많은 지역의 콘서트가 됐건 임영웅님의 콘서트장을 떠나서 그야말로 기대치가 어마무시하게 높다. 지금 이런 상황마저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기대를 한 몸에 받다 보니 아무래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뭐 제가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좀 항상 꼬집어 말하는 특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정 프로그램과 특정 방송사가 있죠. TV조선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니 왜 소씨는 항상 TV조선을 그렇게 덮어놓고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TV조선만이 아니라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얼마나 대우해 주는지 또 이용해 먹기만 하는 건 아닌지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여 전달 드릴 뿐이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 이 TV조선에서 미스트롯 3를 런칭하겠다 라는 발표한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이 미스트롯 3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이 미스트롯 3에서 특히나 이 송가인 씨를 내세우면서 자 제대로 이번에 포스터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2대 진선미 중에 진에 오른 양진 씨가 올라간 걸 보고 아 이게 맞지. 미스트롯의 우승자들을 탁 이렇게 대우를 해주면서 3를 런칭하는 게 맞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한 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피프티 사태를 다루면서 이 통수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역시나 TV조선은 시청률에 굉장한 목을 메고 있다. 그러면서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을 이용하는 거에 거리낌이 없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미스터 3 모집 티저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송가인 씨와 임영웅님, 나아가 트롯맨들까지 등장하면서 AI로서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보니까는 이게 실제 김성준 님도 아니고요. 실제 송가인 씨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 님으로서 표현한, 지금 보니까 뭐 일렉트롯 영웅, 일렉트롯 지은 이래서 양진 씨도 나오고 있고요. 밑에 보니까는 미스터 트롯 2의 우승자인 안성훈 씨 그리고 장민호 님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래요. 뭐 양지은 씨랑 안성훈 씨 같은 경우, 송가인 씨 같은 경우, 김성준 님 같은 경우 이해합니다. 왜냐면 TV조선 프로그램에 계속 출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 님은 뭐 장민호 님조차 TV조선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었다라고 친다 하더라도 임영웅 님은 지금 TV조선을 떠난 지가 수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니 수년의 시간이 지난 가수를 도대체 언제까지 울고 먹을 작정인지 모르겠다. 지금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몇몇 분들은 아니 소씨 어찌됐건 임영웅 님이 미스터트롯의 우승자이기도 하고 미스트롯 3이긴 하지만 이렇게 미스터트롯 멤버들까지 지금 등장을 하는 거 보면 뭐 TV조선을 총망라하는 게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과연
이 영상 AI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이 직접 등장한 게 아니에요. 임영웅님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직접 등장하지도 않은 임영웅님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TV조선은 냈는데,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우선 문제가 된다 안 된다를 말하기 전에, 자, 발렌시아가라는 이 AI,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한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자, 왜 화제가 됐느냐? 발렌시아가라는 명품 브랜드가 있어요. 임영웅님이 이 발렌시아가 명품 브랜드의 하늘색 패딩을 입었었던 내용 제가 한번 전달해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를 임영웅님이 LA 현지에 있을 때 이렇게 패딩 잠바를 입고 사진을 찍어 올려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사진은 잘 안 나오네요.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발렌시아가 패딩을 입고서 등장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임영웅님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소씨가 이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발렌시아가라는 명품 브랜드와 아디다스의 콜라보 제품이다. 금액대가 뭐 한 700만원 가까이 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자, 이 발렌시아가라는 명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발렌시아가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에서 이런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광고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초반에 화제가 돼서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왜 화제가 됐었냐? 여기에 등장하는 이런 캐릭터들 있죠. 교황도 있고요. 카톨릭 교황. 그리고 해리포터의 주인공. 해리포터의 덤블도어 마법사 교수. 쉽게 말해서 실제 존재하는 카톨릭의 교황님이라던가 아니면 영화 캐릭터들을 이렇게 발렌시아가 광고에 AI로서 합성을 해서 페이스 오프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불법 합성을 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인공지능이 이 캐릭터들의 얼굴 생김새를 유사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합성을 하여가지고 영상을 냈는데, 이게 발렌시아가라는 명품 브랜드에서 만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 그냥 개인 유튜버가 발렌시아가의 광고 느낌을 이 영화 캐릭터라던가 실제 존재하는 카톨릭 교황 같은 사람들을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재밌다고 봤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퍼블리싱권,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 캐릭터의 초상권, 실제 존재하는 카톨릭 교황의 초상권, 나아가서는 이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는 이런 광고 영상을 제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발렌시아가라는 명품 브랜드의 이 브랜드 저작권까지 실제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돼서요. 이런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발렌시아가 광고의 해리포터, AI 시대, 저작권, 공정 이용을 주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으로 광고를 만드는 시대가 도래했다. 사람이 아니어도 기획자와 AI 프로그램이 잘 활용이 되면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아닌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온라인에서 화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쉽게 말해서 이 AI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게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느냐? 자, 문제는 법적으로는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이 저작권 보호라는 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저작물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AI에는 저작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딥페이크.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되지 않는 이런 사태가 오면 딥페이크 문제로 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프란치스코 카톨릭 교황이 발렌시아가 의상을 입고 등장하는 사진을 공개했어요. 성직자가 명품 의상을 입고 다닌다라는 사진은 논란이 됐는데 사실 알고 보니 딥페이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사진 있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된 사진입니다. 이 진짜인 줄 알았던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결국 공정 이용이 되냐 안 되냐 미국 소송권에도 주목이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실존하는 인물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AI가 만든 이 영상들, 사진들이요, 법에 접촉되지 않는다라고 당당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관련법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AI 프로그램을 그대로 활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번 미스트롯3 광고 영상이라는 겁니다. 홍보 영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성이 있잖아요. 의미 없는 패러디 영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송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전달드린 소식 중에 아티스트 임영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AI 프로그램이 만들어가지고 그 영상이 실제로 임영님이 부른 그런 CCM송, 교회 성가가 아니었음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영상에 속아서 수십만이 아니라 100만 단위까지 영상의 조회수가 올라간 거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이게 그 사태와 다를 게 뭐냐라는 거죠. 물론 이 영상을 보고 이제 현명한 영웅시대 분들은 아유 임영웅 나오겠어 안 나오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문제는 지금은 이럴 수 있지만 이것이 악용돼서 제가 말씀드렸던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그 목소리에 이 AI 영상으로 지금 임영웅님의 모습까지 구현하고 있잖아요. 이 AI 프로그램이 무서운 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은요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계속 저런 영상과 사진을 많이 만들어낼수록 점점점 실제에 가까워질 수 있을 만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미스트롯3에 나오지도 않지만 나중에 이 TV조선에서 또는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진짜 임영웅님이 나온 것처럼 임영웅님의 목소리까지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상 못 보신 분들 한번 가서 보시면 진짜 임영웅님의 목소리와 굉장히 유사한 이 인공지능 캐릭터가 막 말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임영웅님의 모습과 목소리를 한 캐릭터를 가상 프로그램이 만들어서 정말 나쁜 행동, 나쁜 모습, 나쁜 언행 그거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뿌리면 이거 가짜 영상입니다 라고 해서 올린다 한들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 CCM 노래 부른 영상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모르고서 시청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딥페이크 문화는 이 미국에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미스트롯3는 또 다른 심각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출연, 논란 재점화. 쉽게 말해서 만 50세 미만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어린이 출연에 제한이 없다 보니 이 트로트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에 또 어린 출연자들 불러내는 거냐? 아니 트로트 가수와 트로트 곡 자체가 성인 가요인데 언제까지 어린 친구들을 출연시킬 거냐?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항상 지적받아 왔었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 하나 없이 자신의 이 프로그램 시청률을 위해서만 애쓰는 이 TV조선의 행태를 꼬집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퍼블리싱권 법적으로 위배되지는 않지만 차후에 굉장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소씨가 TV조선에 대한 행태들을 이때까지 계속 꼬집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덮어놓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사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더불어서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가수의 팬은 가수, 이찬원, 임영웅 유튜브 구독자 400명일 때부터 찐팬이다. 사실 아티스트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이번에 장민호님 역시 저런 딥페이크와 관련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임영웅님을 비롯한 이 탑6 트롯맨들의 인기와 인지도와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다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과거 이찬원님이 라디오스타에 등장해서 했었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데요. 이 당시 때 이찬원님이 찐팬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임영웅 형을 정말 좋아했었다. 예전부터 팬이었다. 미스터트롯에 같이 출연하게 되면서 나는 정말 성덕이 됐다. 아시다시피 성덕은 성공한 덕후의 줄임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척박한 연예계에서 임영웅님을 비롯한 트롯맨들,
탑6 멤버들 간의 이 우정을 우리가 응원을 많이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또 쭉 내려가 보면 이러한 말이 적혀져 있어요. 미스터 트롯 나가기 1, 2년 전부터 임영웅 형의 유튜브를 구독했다. 구독자가 단 400명일 때부터 매일 찾아보며 팬심을 키워갔다. 스케줄에 노래, 레퍼토리도 다 깨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영탁 형도 정말 좋아했으며 영탁 형은 영웅이 형과는 프로젝트 그룹을 해서 예전부터 팬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쏟아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만큼 이찬원님이 임영웅님을 좋아했었던 이야기, 또 소문난 주당, 이 당시 때도 이미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찬원님이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전히 탑6 멤버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나가고 있다. 우정을 여전히 우리는 돈독하게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찬원님의 입에서 직접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트롯맨들의 우정은 돈독하겠지만 이들의 인기와 인지도를 악용하려고 하는 사례는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탑6 트롯맨들 팬덤끼리가 서로를 좀 보호해주며 서로를 응원해주는 문화가 지금처럼 잘 유지가 된다면 그래도 이 촉박한 연예계에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